자, 쌤, 오늘 교육사역부터 할 거니까, 교육사역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근데 교육사역부터 하는 이유는 그냥 그래요, 그냥. 자, 먼저 간단히 처음 오신 분도 있으니까 OT를 하겠습니다. 교육학 처음 들으신 분, 물론 없죠? 처음. 없을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상당히 수준을 조금 높여보겠습니다. 어려워? 어렵진 않고 보통 공부를 할 때 다이아몬드로 공부하죠. 그치? 그래서 한 5월, 6월 전공도 마찬가지겠죠. 5월이 6월이나 7월, 8일 전공은 7월, 8일 7월이나 8월까지도 괜찮은데 벌려보죠. 일단 여러 가지로. 그쵸? 더 나중에는 핵심적인 것만 줄여서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쌤 나중에는 자기가 외운 것만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왜 이렇게 조금 벌려보냐면 중요한 것들을 안 빠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자, 오늘 여기까지 5, 6월 달은 조금 벌리겠습니다. 대신에 쌤 기초를 벗어나진 않을 겁니다. 기초.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까지 나온 많은 논점들이 다 객관식 기초를 벗어나 본 적이 한 번도 없죠. 객관식 때 물어봤던 걸 벗어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안에서 가장 넓게 한번 벌려보고 그 다음부터는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쌤 전공도 그랬으면 좋겠어. 전공도. 그리고 지금 여기 적어놓은 것은 서울 직강반. 왜? 그냥 밴드에다가 넣어놔 다 받았더니 무임승차자가 너무 많다 그래서 직강반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부를 때 이건 아이패드라고 부를까 귀엽게. 이건 그냥 달력이라고 부를까 달력. 오늘 아마 정리해 간 것은 3, 4월 달 공부했던 걸 정리한 이것. 오늘 이거 있었죠? 이 자료는 3, 4월 달 우리 이세림 쌤이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이세림 쌤이. 자, 가끔 가면 나만큼이나 오타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교단을 쓴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 제가 오타 치니까 아마 오타를 치는 것 같고 우리 선생님들은 아마 교단을 쓰시면 말을 되게 느리게 할 것 같아. 그리고 되지도 않는 유머하고 웃으라고 욱박지르고 아마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자, 우리 선생님들 뭐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간단히 공부하는 것 조금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선생님 5월달, 6월달이 사실은 가장 슬럼프기도 하고 자기가 스스로 집에서 정리해보고 싶은 욕구가 가장 강한 달이기도 합니다. 1, 2, 3, 4 무작정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도 머릿속에는 안 남은 것 같고 불안하단 말이에요. 정리는 내가 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근데 100% 이 정리하겠다고 들어가서 성공한 케이스는 10%도 안 됩니다. 왜 10%도 안 되냐면 욕심 때문에. 완전히 잘해야지. 퍼펙트하게 정리해봐야지. 퍼펙트하게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출제하는 사람들조차도 교수조차도 못하는데 심지어 어떻게 퍼펙트하게 정리해.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절대 퍼펙트 완전하게 그걸 빼버려. 완전하게 그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완전하게 그 때문에 슬럼프 오고 그런단 말이야. 완전한 게 어디 있어. 쌤 뭐 100점 맞아 합격할까요? 그냥 합격만 해. 합격만 해도 지금 이렇게 있지 않는단 말이야. 작년에 공부해서 솔직히 아깝게 떨어지신 분들 생각해봐. 지금쯤 단기방학이라고 그래서 어디가 있겠어?
중국 가 있겠잖아. 뒷마당에 가 있겠잖아. 아니면 히로시마 가서 원폭 마시고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래서 쌤 제일 중요한 건 쌤 욕심 좀 버려. 퍼펙트 하겠다, 뭘 하겠다 이런 건 좀 버렸으면 좋겠어. 모르는 건 못 써. 모르는 건 과감하게 포기해란 말이야. 그래서 쌤 그냥 선택과 집중이야. 선택과 집중. 무조건 선택하고 집중해. 그럼 어떤 걸 선택하냐? 기출을 선택한다. 기출을 중심으로 선택한다. 한번 낸 것은 학문 공동체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수 다닌 사람들은 거의 다 같은 스승들을 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냥 중요한 거야. 자기가 유학 가서 또 추가적으로 뭐 중요한 거 하나 더 배우고 그 정도야, 그 정도. 근데 배우지도 않아. 그래서 자, 기출된 걸 중심으로 해서 집중해야 돼, 집중. 그래서 공부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 우리 특히 전공이니까 논술이니까 10권을 보면 절대 안 돼. 한 권을 10번 봐야지. 제가 이걸 어딨지? 지난번에 그분이 준 걸 가지고 다시 여러 번 살펴봤어. 사실은 뭐까지 붙여서 채우기지만 문제까지 붙여서 그 사람이 채점 기준표 만드는 걸 연구를 해봤어. 특강을 하려고 몇 번. 다른 것도 있긴 하지만 다른 것도 적어주시긴 했지만 이만큼 잘 적어주신 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번 봤는데 역시 그렇죠. 정확한 용어를 안 쓰면 안 된단 말이야. 이를테면 학문 접근 방법이라고 해야 되는데 학문화 운동 이거 틀렸다고 했어. 뭐 학문화 운동이나 학문의 접근이나 뭐 거기잖아. 운동으로 접근할 수도 있잖아. 운동하면서. 그치? 플로우프 돌리면서 접근할 수 있죠? 쏘리. 그런데 그런 말 하나가 사실은 중요해. 그래서 개념이 중요한 거야. 개념과 이론이 중요한 이유거든. 똑같은 말이라 그래서 만약에 오스웰이 쓰는 포섭을 어디에다가 아마 삐아제에다가 포섭을 자꾸 써놓으면 동화를 포섭 비슷하게 써놓으면 아마 틀렸다고 그럴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영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영어는 뭐 했을 때? 집중해서 여러 번 봤을 때란 말이야. 그러지 않으면 안 되니까 꼭 쌤들이 봐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쌤들이 뭘 정리해서 봐야 되느냐? 어떤 걸 정리해야 되느냐? 그치? 자, 가면 제가 미안해. 교육학 한 사람이 전공 이야기를 하려고 해서 전공이든 교육학이든 기출에 나와 있던 이론 정리는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돼. 이론 정리는. 그 다음 선생님들은 용어, 개념까지 정리를 해야 돼. 전공은. 교육학도 그래야 되는데 교육학은 이론 정리가 더 중요하고 개념 정리는 약간만 하면 아주 중요한 것들만 하면 되는 것 같고 전공은 개념 정리도 굉장히 중요해. 개념 정리. 왜 어차피 개념을 물어볼 거니까. 단답시는 거의 개념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런 정리들이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제 거 아이패드 같이 한쪽은 뭐하고 바로 나눠서 이론, 그다음 개념, 그러면 이론 정리하면서 쌤 꼭 어떤 것들을 넣어놓으면 돼. 그렇지. 이론 정리라는 것은 그 이론에 대해서 특징이 안 들어갈 수 없겠지. 특징이란 건 어차피 어떤 현상을 A라는 현상을 설명할 때 설명하는 이론이 여러 가지잖아. 그럼 자 여기 갑을 병이 이론이 있다면 을은 분명히 갑이나 병하고 다른 특징들로 된 정의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 식으로 정의를 했으면 좋겠어. 그 다음 쌤들은 암기를 해야 돼. 어차피 암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론 정리를 한다 하더라도 다시 이론을 뭘로?
구조화시켜서 암기를 해야 돼. 끊어서 암기하든 구조화시켜서 암기하든. 다시 이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 전공. 정리될 수 있는 건 정리했으면 좋겠어. 자, 그래서 5, 6월달 자기가 다시 한번 정리하려고 혹시 인강을 듣고 계신 분들은 욕심 다 버리고 가장 뭐한 거 내가 보기 쉽게만 욕심내지 말고 퍼펙트 그건 없어. 퍼펙트. 그래서 정리해라 그러면 거기다 별걸 다 넣어. 이거 혹시 요소도 요소하고 뭐 저기 딱 내야 되는데 그거 말고 연관된 것도 나오지 않을까. 막 해서 여러 가지를 다 써놔. 나중에 별로 도움 하나도 안 돼. 그래서 정말 심플하게. 그렇죠? 나는 뭘 사랑한다? 심플한 걸 사랑한다. 그렇지? 그리고 1시간 반 안에, 전공은 1시간 반 안에 쓸 수 없는 것은 전혀 필요 없어. 욕심내지 마, 욕심내지 마. 저기 어떤 책이 아무리 잘 나왔더라도 자기가 보는 책으로 자기 걸로 해서 가장 심플하게 써놓는다. 애울 수, 자기를 좀 생각해. 내가 이걸 애울 수 있는지 없는지. 애울 수 없으면서 그 많은 걸 뭐하게 보고 헷갈려. 그랬으면 좋겠어. 그래서 5, 6월달을 잘 났으면 좋겠어. 5, 6월달. 슬럼프 기간이야. 이거 정말 잘 안 되는 기간이기도 해. 그렇게 하기로 하고 5, 6월달 그래서 술을 안 먹어야 돼. 달리지 않아야 돼. 일단 한 번쯤은 달려야 되겠지만 많이 달리지 말기 바래. 그래서 7, 8월달 또 벌써 시험 보는데 모의고사 보는데 그런 생각하면서 5, 6월달에 참 이번에 퍼펙트하게 이론 정리해 보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포기해. 자, 그치? 차라리 저는 5, 6월달 이론 정리하러 들어간 사람들은 1, 2, 3, 4월달에 그냥 암기나 해야 되겠다. 정리해 준 건 암기나 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활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야. 다음, 그래도 우리가 교육학이니까 지금까지 기초를 한번 쭉 분석을 해봤다고 그랬죠? 간단히 분석하고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죠. 에이, 첫 수업이라. 또 이거 처음 듣는 사람도 있죠? 제 수업 처음 듣는 사람. 없어? 처음 듣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2명을 위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알죠? 지겹죠? 그래서 학교는 무슨 조직이라고? 칠성파라고? 그런 게 아니라 봉사조직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봉사조직은 어떤 조직? 고객이 수혜자인 조직. 근데 이때 고객은 자기 일을 스스로 할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전문가에게 맡긴 사람. 그래서 우리가 환자, 학생. 이때 전문가는 누구라 그랬어? 교사, 의사. 그럼 교사나 의사가, 그치? 의사는 환자를 잘 치유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환자의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잘 진단하고, 그렇지. 잘 처방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잘 진단하고 처방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야 돼?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해야 돼?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겠죠? 근데 과학적인 방법이라는 건 다른 건 아니죠? 우리가 과학이라는 건 뭐야? 검증을 거쳤다는 거고. 그렇죠? 검증을 거치면 우리가 가설이라는 걸 세워놓고 가설을 검증하면 뭐가 돼? 이론이 되지. 그치? 그래서 이론으로 뭐 해야 돼? 진단하고 처방해야 된다. 과학적인 이론으로 진단 처방. 과학적인 이론을 정리해 놓은 게 의학서란 말이야. 그치? 그럼 당연히 교사도 마찬가지겠지. 과학적인 방법으로 진단하고 처방해야 돼. 이번엔 환자가 아니라 학생은. 그래서 자, 그럼 어떤 거? 역시 이론으로.
근데 우리 전공은 꼭 그렇게 진단하고 처방하는 전체적인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전공적인 지식도 물어본단 말이에요. 단순한 지식들도. 그러니까 개념 같은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회과학의 핵심은 개념이야, 개념. 그래서 우리가 수학 같은 경우도 수학도 사실은 개념이 중요하죠. 사회과학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지만 사회과학은 개념 싸움이에요, 개념 싸움. 결국은 말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얼만큼 잘 정리해 두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개념하고 뭐가 중요하다고? 이론이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 선생님들 개념 노트, 이론 노트는 만들어 놓으시기 바래. 그래서 다음 주까지 숙제. 다음 주까지 5년간 기출됐던 전공의 무엇과 개념과 이론을 정리해 오는 것. 어때요? 너나 해라? 알았어요. 자, 한번 정리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것들 정리해요. 자꾸 어디 책에서 새로운 것 찾고 뭐 그럴 필요 없이 기출을 한번 쭉 정리해 보는 것 좋습니다. 기출을 같은 문제는 같은 문제로 모아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를 보고 기출에서 한번 정리를 해봐. 기출에서 개념, 정의, 특징, 그 다음 뭐 다른 거 있으면 쭉 기출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봐도 좋겠어. 이해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맨날 하는 게 좀 지겹겠지만 출시 때 제 1회 때는 뭐 나왔다 그랬어? 누가 아팠어? 영희가 아팠죠? 그쵸? IQ가 얼마라고? IQ가 99래. 99면 좋은 거잖아. 그치? 근데 IQ가 99니까 뭐가 공부하기 싫어졌지? 교육적으로 보면 분명히 아픈 애지? 근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전문가에게 위탁한 거잖아, 어차피. 그럼 교사는 이걸 잘 진단해야 되겠지? 그래서 IQ가 99에서 학습 동기가 떨어진 걸 우리가 진단하려고 하면 아마 이론으로 진단하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야. 그치? 자, 한번 진단해봐.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 진단해봐. 여기 여러 가지 이론으로 보면, 그치? 만약에 자기 결정성 이론으로 보면 뭐가 떨어졌어? 유능감이 떨어졌겠죠? 그쵸? 또, 베슬로 욕구의 유괴론으로 보면 그 자존의 욕구가 떨어져서 결국 성장 욕구인 지적 욕구가 안 나오는 거고. 그쵸? 그 다음, 자아 효능감으로 물어보면 그래, 그냥 편하게 자아 효능감이 떨어진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기대가치 이론을 보면 기대가 떨어진 거고. 그래서 왜 동기가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동기론이 굉장히 많은 동기론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동기로 뭐 할 수 있겠어?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 선생님들은 여러 동기론을 다 동원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한정된 답안지에다 다 써라 그러면 못 쓰겠죠? 그러니까 지정해 주거나 뭐 한두 가지로 써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자,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었다 그랬어? 이걸 했을 때 문제가 뭐였냐? 동기론으로만 하려고 그랬더니 교육심리학 문제로만 치우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1회 때 들어가서 정식 때 들어가서 어떤 것을 물어봤어? 소극적 학생들. 자, 선생님들이 지금 딱 들어가서 내년에 맞닥뜨릴 애들 중에 하나가 소극적 학생들이죠. 사실 참 소극적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조차도 굉장히 소극적이죠. 리액션 거의 없죠. 리액션 없어도 좋은데 공부 안 하지. 선생님들은 공부 열심히 하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담당할 제자들은 공부 포기한 애들도 상당수 많단 말이에요. 진짜 수업 막 시작하려면 벼가 쓰러지듯이 쫙 쓰러지는 친구들 보면 참 답답하고 힘들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왜 이렇게 생겼는지, 그치? 그랬을 때 그걸 잠재적 교육과정으로 원인을 파악하고 문화실조로 원인을 파악하래요. 그치?
사실 조금 억지스러운 면이 있긴 해. 그런데 이거 다 이론이죠. 잠재 교육과정 이론. 70년대 나왔던 굉장히 교육과정 이론 중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이론이란 말이야. 그 전까지는 무조건 명시의 교육과정만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잠재 교육과정이 나온 뒤로 명시의 교육과정보다 학생들 인생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있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큰 반향을 일으켰단 말이야. 다음 문화실적. 최근에 다문화에서 또 보다시피 문화실조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뭐가 있겠어? 소극적 학생. 문화실조라는 문화적 경험의 결핍이니까 결국은 선행학습이 별로 안 됐다는 거죠. 선행 경험이나 학습이. 그래서 소극적 학생이 됐다. 어떻게 치료할래? 자, 협동학습 이론으로 한번 치료를 해봐라. 최근에 협동학습 이론 워낙 잘 나가는 이론이니까. 그 다음 형성평가. 스크리븐의 형성평가. 근데 사실은 스크리븐의 형성평가라고 말하지만 형성평가는 꼭 그 사람이 주장했다고 생각 안 할 정도로 많이 널리 퍼진 이론이죠. 그 다음 어떤 거? 리더십으로 해봐라. 여기서 리더십 학급 운영이야. 학급 운영을 어떻게 해서 소극적 학생을 높여볼래? 그러니까 수업 방법으로 평가해서 그 다음 학급 운영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걸 물어볼 수밖에 없겠지. 단 뭘에 입각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론을 좀 덜 충실하게 과학적으로 해야 되겠죠. 교사는 굉장히 과학적으로 상담하고 과학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 자 그다음 2회 때는 또 추시 때는 얘는 특수 때구나. 추시 때는 어땠어? 영수가 아팠어. 개인적으로. 그래서 영수가 아픈 걸 비행으로 설명해 보래. 부적응 학생이 됐단 말이야. 부정학생이 스스로 적응학생이 될 수 없으니까 교사가 뭐 해야 되겠어? 잘 진단해서 처방해야 되겠죠. 근데 비행으로 비행이론으로 진단해봐라 그런단 말이야. 다음 상담. 어차피 비행이면 상담이 이루어지니까 상담으로 처방을 해봐라. 그 다음 뭐 어떻게 했어? 학교가 아팠어. 실업계 학교들이 아파 사실은. 출시가 실업계 중심이니까 이런 문제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하고 굉장히 시적절했다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실업계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 실업계 학교 학생들은 자기 전문 분야 할 때는 정말 열심히 한다고 그래요. 실제로. 건축과에 대한 해당한 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여기서 나왔던 영희? 아닌데? 누구지? 순이? 몰라. 미용을 하는 애야. 미용을 하는 애가 내가 왜 미용을 하는데 생물을 배워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거지. 그렇지? 그래서 왜 생물을 배워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만약에 어떻다면 사실은 학교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 지적 안목을 길러주는 게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지. 아무리 실업계를 하더라도 지적 안목을 길러주고 분명하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좀 길러주고 뭐 했으면 좋겠어. 또 실업계지만 그러니까 그게 조화되면 좋겠는데 너무 어떤 부분만 강조하는 거야. 지금 실업계는. 그렇지. 지식의 구조가 아니라 지식의 기능만 강조한단 말이야. 그래서 지식의 구조로 되어 있는 생물이나 물리를 왜 배워야 되냐고 안 배운다고 그런단 말이야. 그럴 때, 자, 만약에 학문 중심 교육 과정으로 왜 배워야 되는지를 한번 옹호해봐라, 이 말이야. 그치? 그리고 나서, 자, 이런 것들을 옹호할 만큼, 자, 실업계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뭘 갖춰야 되겠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춰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런 걸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전문성과 역량을 갖춰서 흥미가 일어나도록 해야 되겠죠. 동기가 유발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번 추시도 이런 실업계의 문제들 같은 경우를 낼 가능성은 또 존재하는 거지. 그치?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틀을 줬지. 여기서 개인 영희, 여기 영수, 수학급, 학교 조금 더 높여서 어떤 문제로? 학교가 아픈 문제로 냈죠. 학교가 아픈 문제로 냈는데 여기하고 똑같이 비슷하게 일단 어떻다. 근데 여기는 이제 실업계
교육에 있어서의 문제였고, 여기서는 자, 자유교육, 내재적 가치를 목적으로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못했죠. 그래서 그 다음 목적상, 그 다음 교육과정도 뭘 확인하지 못했어? 성취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어. 세 번째, 교육 방법도 동기를 유발시키지 못하고 있어. 네 번째, 그치? 없어. 그치? 그래서 이것들의 원인에 대해서 이미 밝혀버렸어. 원인은. 그렇다면 대책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랬을 때 목적을 어떻게 하면 원래 목적대로 회복해서 내재 목적을 추구할 건지. 그치? 두 번째, 성취를 확인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학교에서 만든다면 어떤 식으로 만들면 좋을 건지. 그치? 세 번째는 동기를 유발하는 것이 어떤 게 좋을 건지. 근데 이것도 그냥 하지 말고 어떤 취지를 고려해서 자유교육이라는 이론이자 자유교육도 이론이죠. 옛날부터 왔었던 자유교육. 그치? 이런 자유교육이 현대적 관점에서 피터스 허스트가 이론화해서 만든 거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한번 왜 해야 되는지 정당화시켜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 번째는 이 교육과정, 백워드 교육과정의 어떤 거, 특징들을 알고 있는지 물어본단 말이야. 세 번째는 악스모형. 우리가 배웠던 켈러 악스모형을 활용해서, 꼭 그거 써라는 건 아닌 것 같고 활용해서 한번 뭐 해봐라. 동기 유발하는 것을 써보라. 동기는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야. 계속해서 동기는 저쪽 지금 세 번째 나오고 있죠. 다음 네 번째는 자, 이런 시행착오를 내년에 또 계속 반복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학습 조직을 만들어서 이걸 계속해서 문제 해결력을 높여가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학교, 올해보다 내년이 내년보다 그 다음에 더 나은 학교, 이런 학교들을 만들어갈 수 있겠죠. 자, 쌤, 그럼 이제 어떤 문제를 낼까 한번 고려해봐. 그 다음에 이제 쌤들이 풀 수 있는 핵심적인 어차피 나올 만한 것들이죠. 쌤들은 어떤 것이 아플 수 있다고 생각해? 여기를 말하면 지금 혹시 내 수업을 듣고 다른 쌤한테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렇죠. 답을 가르쳐 주는 거라 상당히 안타까운. 알려주면 안 되겠지? 그치? 그치? 근데 쌤 이런 생 간단히 하나 물어볼게. 이런 것들 봐. 이제 아픈 경우는 어떤 걸까? 이런 건 어떻게 학급?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해? 특정한 계층이 아프다. 특정한 가정이 포함된 학생들이 아프다. 이를테면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학습 부진을 겪고 있다. 원인이 뭐고 대책이 뭐냐? 왜? 우리는 어떤 사회니까? 다문화 사회니까. 그치? 물론 결정적인 건 절대 안 할 건데. 그치? 그럴 수 있어, 없어? 없어? 없나 봐. 그럼 없는 걸로 해. 그럼. 그래서 쌤 이 부분을 예측하는 것이 이번 시험을 푸는데 열쇠지. 이번 시험을 푸는데 열쇠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어떤 것을 낼 건지 어떻게 할 건지를 문제로 낼 가능성이 크단 말이야. 올해 출시도 어떤 것과 관련해서 분명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낼 건데 출시는 좀 감이 하나 있긴 해. 그치? 근데 지금 안 할까? 지금 안 할까? 내 작년 내 모의고사 문제를 가지고 책을 만든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안 되겠어. 뭐 학교만 바꿔서 책 만들고 막 그래. 노량진 중학교면 어디 그렇지 뭐 관악중학교에서 만들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수학이 아프다고 했는데 과학이 아프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거? 그렇지?
너무 무임승차하려고 그래. 자기가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무임승차하려고 한단 말이야. 하긴 나도 무임승차하려고 세림쌤한테 뭐 해줘? 정리한 거 주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번 또 출시 때 얼만큼 잘 찍은가를 보면 될 수 있겠지. 사람들은 내가 다트한지 안가 봐. 다트에서 이렇게 딱 돌려놓고 이론 적어놓고 막 돌렸다 딱 찍고 저거 넣어오겠다 이렇게 찍은지 아나 봐. 그치? 그렇게 찍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아프고 대책하는 문제를 조금 넘어선 문제가 우리 시험은 한번 볼 거야. 스님들한테 평가라는 문제가 하나 나올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이를테면 이런 거 아주 간단한 거, 쌤 이런 건 어떻게 써야 될지 한번 생각해봐. 작년에 한번 연습했었는데 2년 조금 너무 앞서가서 연습 한번 했었는데 이런 거야. 고교 다양화를 신자유주의 입장에서 한번 평가해봐라. 그럴 때 어떻게 평가했을 것인가, 그치? 자, 그럴 때 이런 정책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이야기해줘. 고교 다양화는 다 알지. 그걸 누가 모르겠어. 평가해라. 그럴 때 어떻게 평가한다. 신자유주의 입장에서는 일단 답을 써서 바람직하다. 뭐 이렇게 바람직하다 본다. 그리고 나서 신자유주의 정의 쓰고 각각의 요소들을 평가해야 되죠. 신자유주의가 아주 핵심적인 요소가 어떤 게 있어? 소비자들의 선택, 그렇죠? 그 다음에 공급자의 자율적 운영. 세 번째, 공급자의 소비자에 대한 책무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물론 자율과 경쟁.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봐. 소비자 선택 측면에서 고교 다양화는 소비자 선택을 확대했어, 축소했어? 확대했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뭐한다? 바람직하다. 그치? 이런 식의 문제들, 그러니까 종류의 문제하고 약간의 유형이 조금 다른 문제가 한 개 정도는 섞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그런 것까지 대비를 해보자 이 말이죠. 대비를 해보자. 자, 그러면 교육학에서 오늘 공부할 교육사회학은 뭐가 아픈 경우일까? 교육이 이게 참 중요한 힌트인데 교육이 아파, 교육이. 물론 교육 때문에 사회가 아프기도 해, 가끔은. 근데 교육이 아파, 교육이 아파. 학교 폭력, 전반적인 학교 폭력 또는 이런 것들 또 이런 것들은 어때? 교실 붕괴 이런 것들은 학교가 아프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루어 볼 생각이야. 교육이 아픈 경우. 교육이 아픈 경우 또 하나 이야기해봐. 부에 따른 학력 격차. 교육이 아파 안 아파? 아프죠?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 그래서 교육사회학은 이번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쌤들한테 약간의 숙제도 좀 내주고, 숙제 내준다 그래서 큰 거 말고 개념 정도를 한번 적어와봐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주기도 할 거야. 자, 아니면 뭐 숙제하기 싫죠? 바로 해결하지 뭐. 그럼 교육사회학. 쌤, 교육사회학은 어떤 거야, 쌤? 원래 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어? 옛날에 고대에서는 교육은 개인의 일이야, 개인의 일. 그치? 그래서 물론 개인의 일이긴 하지만 누구 입장에서는, 소크라테스 입장에서는 개인의 일이 아니라 처음으로 사회의 일이기도 하다고 생각했어. 소피스트들은 그냥 편하게 들어. 지금부터 저 올라가지 말고. 소피스트는 그냥 개인의 일이니까 무엇만 시키면 돼. 저 사람이 저의 출세만 시키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돈 왕창 받고 과외해줬죠. 웅변술, 수학 이런 것들 성공할 수 있는 거. 그리스는 왜 이렇게 웅변술을 소중히 여겼을까?
이게 다 첫날이니까 그냥 편히 재밌게 하자 이 말이죠. 아테네하고 스파르타가 차이가, 스파르타는 농업사회라. 그러니까 신분이 딱 고정돼야 되지. 이동이 자유롭지 않는 사회인데 어디는 아테네는 상업사회다 보니까 조금 신분이 흐트러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자유민들에게 있어서 자유민 중에서는 남 앞에서 웅변 잘하는 사람들이 높게 될 수 있고 이럴 수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피스트에게 뭘 배우면 돼? 웅변수를 잘 배우면 된단 말이야. 이때까지도 전혀 사회적인 문제라는 생각을 잘 안 했어. 교육은 자기 출세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소크라테스는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럽단 말이야.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고, 그쵸? 아테네가 타락하고. 이제 아테네를 생각한 거야. 교육이 아테네에 영향을 미친다. 그쵸? 서서히 교육을 사회적 문제로 생각을 했단 말이야. 이해됐죠? 그러면서 그래도 전반적으로 어떤 문제였어? 그냥 교육은 개인적인 문제로만 생각했단 말이야. 그러다가 물론 이 나중에 있었던 이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 아주 강력한 힘을 미쳐. 이건 아니죠. 뒤에 저서로 미치는 거지. 그때 당시는 한낱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만큼 권력도 없었고 뭐 크게 영향 끼치지도 않았죠. 자,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플라톤을 가면 교육은 이제 국가하고도 연관이 되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방금 말한다시피 전반적으로는 교육은 그냥 개인적인 일이었고, 그러다가 중세에 오면 교육은 누구의 일이야? 교회의 일이야, 교회. 교육이란 건 인간 세상 필요 없어. 인간사는 세속은 필요 없죠. 내세주의니까. 세속에서는 뭐만 하면 돼? 회개만 하면 돼. 내세에서 하나님과 잘 살면 돼. 왜 하나님하고 분리되고 난리야? 원죄설이지. 그러니까 오직 내세에서 세속에서 배울 것보다 종교를 배워서 회개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배운 거의 모든 학교들은 문답학교, 고급 문답학교 다 뭘 배워? 성경만 배워. 그러니까 교육은 무슨 일이야? 종교 일이야. 그러다가 이제 근대가 되면서 서서히 교육은 국가의 일이고 사회적인 거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교육은 지금은 누구나 교육은 그냥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단 말이야. 그쵸? 교육은 어때? 무슨 문제야? 사회와 관련돼 있고 교육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가 교육에 영향을 미치죠? 교육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건 어떤 게 있어? 우리가 사교육 한번 생각해봐. 사교육 때는 뭐해? 이제 50 다 되신 분들이 마트 나가죠? 마트에 가면 거의 이마트, 홈플러스 거의 누가 이렇게 캐시해? 누가? 그렇죠, 어머니들. 나이 여쭤보면 거의 다 40대 후반, 50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면 뭐라 그래? 그렇지, 과외시키려고. 화양쌤 공부시키려고 그런 거지? 자, 영향 미치죠? 자, 당연히 사회가 교육에 영향을 미쳐야. 사회가 능력보다는 뭘 따지니까? 학벌을 따지니까 교육이 어떻게 돼 있어? 계속해서, 그렇지. 계속해서 학교가 팽창하고 교육 인플레이션 나오고.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고 있죠?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교육은 이제 사회적인 일이라는 걸 누구도 또는 국가적인 일이라는 걸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교육이 사회에 긍정적이고, 그쵸?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죠? 부정적인 것보다는. 그러려면 교사는 교육이 무엇에 미치는 영향을 알 필요가 있겠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알 필요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야 뭐겠어? 왜 사회에 대한 것, 교육적 현상을 사회학 이론 또는 교육적 현상을 과학적으로 뭐 할 수 있어야 되겠어?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어떤 접근이 필요해? 이론적 접근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 다음, 어떤 접근이 필요해? 그렇죠. 교육현상. 교육현상을 뭘로 설명해야 되겠어? 사회학 이론으로 설명해야 된다고 그랬죠? 사실은, 여러 교육현상들이 있죠. 실제로 우리나라 고학력 실업 엄청 많죠? 엊그저께 교육행정, 구급 교육행정 볼 때 몇 대면? 780대 1이라고 그랬지? 이거 뭡니까? 780대 1. 놀랍죠? 그분들은 임용 보시는 분들 대개들 동경합니다. 왜? 임용은 780대 1인 거 있어? 요즘 뭐 10대 1, 뭐 그 정도도 좀 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알았어. 국어 20대 1. 그렇고 있는데, 그래도 그런 것 굉장히 센데 780대 1은 상상을 초월하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학력으로 가는 이유가 뭔지를 교사들은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먼저 어떤 접근을 하고, 이론적 접근을 하고, 그 다음 교육현상을 분석하고. 그런데 이론적 사회학 이론은 거의 다 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할 수 있어. 그렇지만 교육현상에 있어서 크게 분류될 수 있는 거고, 각각의 교육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소규모의 사회학 이론들도 또한 있단 말이에요. 자, 먼저 우리가 이론적 접근으로는 어떤 분석을 할 수 있다고? 거시하고 미시. 사회를 보는 눈 때문에 그래요. 사회가 쌤 제도에서 굴러간다고 생각해? 개인에 의해서 굴러간다고 생각해? 이것에 따라서 거시와 미시야가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쌤 이렇게 항상 물어볼 때마다 이걸 물어보곤 해. 만약에 자기가 딱 보니까 유정쌤은 진부야 돼. 딱 보니까 나는 뭘 보면서도 다 알 수 있어. 카톡을 보면서도 다 알 수 있어. 그래서 유정쌤 진보인 것 같은데 1번이 진보인데 진보당인데 보수 뭐야? 자 2번은 여긴 유정쌤이고 이름 쓰면 안 돼? 괜찮지? 그 다음 화영쌤도 진보제 딱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냥 알았어 그냥. 왜? 진보니까 6시까지 달릴 수 있는 거야. 보수는 집에 빨리 들어가야지. 그래서 말도 안 된 논리로. 자, 근데 유정쌤은 1번을 골랐어. 왜? 그랬더니 당이 진보면 아무리 후보, 개인이 뭐 한다 하더라도, 보수로 하더라도 진보적인 걸 할 것이다. 즉 제도가 사회를 움직인다. 당으로 움직인다. 정치로 움직인다. 또는 사회로 움직인다.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근데 화영쌤이 2번을 골랐어. 왜? 그랬더니 아무리 당이 뭐 한다 하더라도, 보수로 하더라도 진보 보면 개인이 사회를 이끌어간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자 당연히 이쪽은 제도로 보려고 그럴 거고 이쪽은 개인으로 보려고 그럴 거고. 또 하나 차이가 있어. 위하고 나하고 밑에하고 거시하고 미시하고. 그러면 이제 제도로 보는 것과도 관련이 있는데 사회과학은 사회과학을 어떻게 볼 것이냐, 사회과학이 어떻게 봐줄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치? 그래서 사회과학은 자연과학과 똑같이 연구될 수 있고, 그치? 이 속에서 뭘 찾을 수 있다? 법칙. 자연과학은 법칙을 찾죠. 응?
자, 이거 떨어뜨리면 밑으로 내려가죠. 이걸 떨어뜨리면. 자, 이걸 떨어뜨려도 밑으로 내려가겠죠. 이걸 떨어뜨리면 혼나겠지. 분명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 다 법칙에 따라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런데 심판. 자, 이런 법칙을 찾아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랬죠. 뭐 어떤 것은 특히 사회과학, 자연과학과 달리 사회과학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 이런 쪽이 이제 실증주의, 구조주의 이런 쪽은 이런 쪽을 택하고, 자, 우리가 현상학, 해석학적 입장을 갖는 사람들은 이렇지 않다고 그랬죠. 사회과학은 그렇지 않다. 그렇지? 그래서 쌤들 이제 지겹기도 하겠지만, 나도 지겨워. 이런 이야기는 그만하고 싶어. 자, 이 연구를 아무리 해도 지난번에 다른 애를 했더니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어. 다람쥐 처녀하고 두더지 총각. 두더지 총각이 다람쥐 처녀한테 반했다고 그랬지. 빨리빨리 합시다고. 그래서 청혼을 신청했고 청혼을 받아들였고 두더지 총각이 신방을 꾸몄다고 그랬지. 다람쥐 처녀가 신방 구경 왔다가 죽을 뻔했다고 그랬죠. 왜? 시야 50m고 너무 하루 종일 캄캄하고 다람쥐 동네에서는 유영춘 같은 애들을 가두는 그런 곳이라고. 독방이란 말이야. 감옥이란 말이야. 그래서 두더지가 다시 차가살이 하기로 했죠. 이번에 갔더니 뭐한다. 24시간 박단 말이야. 12시간 햇빛 뜨고 12시간 달빛이 뜬단 말이야. 다람쥐는 이게 이만큼 좋은 신방이 없다고 자랑하는데 두더지는 한숨부터 나오지. 이건 오원춘? 오원춘 같은 애들 가두는 그런 곳이란 말이야. 감옥이란 말이야. 그러면 봐. 똑같은 대상도 이렇게 생활세계가 다르니까 이걸 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감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이처럼 현상학은 생활세계에 따라서 사회현상들이 똑같이 생각되지 않는다. 똑같이 생각 안 되는데 법칙을 찾아서 어떻게, 법칙이란 건 전체 다 아우를 수 있는 법칙이니까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쵸?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할 수밖에, 부분적으로 갈 수밖에 없겠지. 현장을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 생활세계가 다르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 쌤 봐봐. 탄광촌 아이들의 방과후 활동하고 서울에 있는 아이들의 방과후하고 서울에 있는 방과후의 의미가 각해서 다르겠어. 아이들의 전혀 다르겠죠. 서울에 있는 학생들의 방과후는 뭐야, 쌤? 또 하나의 제2의 공부죠. 학원. 탄광촌 애들의 방과후는 금캐는 거죠. 아마 그렇지, 노는 것 또는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될 거라. 의미가 전혀 다른 의미 구성을 한단 말이야. 따라서 이 사람들은 어떤 것들, 상징 같은 거라든가 여러 가지를 에 있어서 의미 구성을 찾고 이 의미 구성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해석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아주 잘 연구하는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이쪽에서 입장에서는 방은 24시간 환해야 된다. 이건 일부에게만 맞지. 생활세계가 위쪽인 나무 위에 있었던 주로 청설모나 다람쥐 이런 애들에게는 답이 될 수 있겠지만 이쪽 애들한테는 답이 될 수가 없죠. 이쪽 애들은 감옥이지. 따라서 여기서는 부분적으로 연구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거시적으로 연구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미시적으로 학교 현장을 연구할 수밖에 없죠. 학교 현장에서 어떤 상징이 있고 그 상징은 어떻게 의미 구성되고 그 의미 구성되는 게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이야기한단 말이야. 자, 그래야 뭐를 잘할 수 있다는 거야. 그치?
사회현상을, 교육이라는 현상을 잘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위쪽에서는 주로 어떤 것들, 어떤 법칙을 찾아서 그걸 잘 해석하는 것이 뭐고? 교사가 할 일이고, 교사가 교육 현상을 잘 이해하는 거고, 밑에 쪽은 그게 아니라, 그렇지. 이런 상징이나 의미 구성을 잘 알고 해석할 때만이 뭐가 될 수 있어? 그렇지. 교사로서 잘 진단과 처방을 할 수 있다고 본단 말이야. 자, 학생들에게 어떤 의미 구성으로 되고 싶어? 어떤 상징이 되고 싶어? 복도? 아니면 공주? 아니면 그렇지. 뭐 여러 가지 있겠지. 우리 쌤은 혹시 교생 실습이나 기간제 했어? 안 했어? 학생들에게 어떻게 기억되는지 모르죠? 자, 쌤도 안 했죠? 교생 때. 교생 때는 너무 짧아서. 화영쌤은 어떻게 기억됐어? 교생? 됐어. 한 명도 없어. 자, 그러면 이제 거시적인 측면부터 하나하나 들어가도록 하죠, 쌤. 거시는 무슨 놈과 무슨 놈 있다고 그랬어? 맨날 이건 잘 알더라고요. 맨날 했으니까 기능론과 갈등론. 자, 좀 쉬었다가 그러면 기능론부터 하자.